미국의 칼끝 아래 화웨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2020 기조연설에서 최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생존이 주 목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버텨내자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생존을 언급하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화웨이의 입지가 벼랑 끝에 내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지난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화웨이는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만 난다면 미국의 퀄컴 칩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사용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듯한 액션까지 보였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최근 10년 이상 퀄컴의 칩셋을 구매해 왔다면서 퀄컴은 늘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런정페이 회장의 강경 발언과는 확연히 달라진 반응입니다. 지난해 런정페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2에서 3년 안에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며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한 이상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쓰는 반도체 대부분은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랬던 화웨이가 최근 읍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궈핑 회장은 화웨이 커넥트 기조연설에서 파트너사의 동반 성장을 약속하며 미국 제재에 함께할 장기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날 협력한 파트너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믿고 미국 제재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반 성장을 외치는 화웨이의 주장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웨이는 2년 전 5G 상용화가 초일기에 들어설 시점 국내 기업의 반도체 거래 중단을 빌미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채택을 압박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압적 태도를 보이던 화웨이가 이제 와서 제안하는 장기적 협력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년 전인 2018년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공급 기업 선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통업계는 보안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화웨이 장비의 채택 문제를 두고 고민했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 배제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화웨이는 5G 상용화 선두를 달리던 국내 기업을 잡기 위해 반도체를 꺼내들었는데요. 당시 화웨이는 국내 기업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급량을 늘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화웨이가 거래를 끊는다면 SK 하이닉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압적인 태도의 협상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실제 작년 SK 하이닉스의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합니다. 비단 SK텔레콤뿐만 아닙니다. KT 역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결과적으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않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3.5GHz대의 5G 장비로 망을 구축했습니다. 자사의 통신 장비를 사지 않으면 반도체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던 화웨이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화웨이가 반도체 공급 카드를 가지고 국내 기업들을 압박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공급 때문에 생존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회장은 런정페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순환회장 궈핑은 누구일까요? 화웨이의 특이한 CEO 제도, 순환회장 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직원 전원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일종의 우리 사주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표들이 이사장 1명, 이사 16명, 부이사 3명을 뽑습니다. 화웨이 창업자로 알려진 런정페이는 총재 자리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업 전략의 결정권과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웨이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에는 2명의 이사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통상적인 의미의 이사장, 다른 한 명은 순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등 대외적인 일을 주로 담당합니다. 순환 이사장은 사내 관리자로 이사회를 이끄는 일을 합니다. 이 외에도 화웨이에는 4명의 부이사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순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핑 외에 런정페이의 딸로 알려진 멍완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회장을 맡더라도 현재 화웨이에 연이어 닥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던 화웨이가 3분기에 들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8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보다 42%가량 감소하며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3% 증가한 2,75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의 지난해 8월 점유율은 21%였지만 올해는 13%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화웨이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암울한 전망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 1번지이자 첨단 기술의 허브 광둥성 선전시와 중국 경제까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당대 사회 관찰 연구소의 류카이밍 소장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 본사 소재지인 선전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전자 공급망에도 끔찍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광둥체제개혁연구회의 펑펑 부회장도 화웨이 제재가 중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더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웨이에는 최악의 화재까지 닥쳤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광둥성 둥관시 숭산후 인근 화웨이 연구개발 실험실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NHK 기자가 찍은 당시 영상을 보면 화재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까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화웨이 숭산후 기지는 화웨이 R&D 연구소의 새 본사로 100억 위안,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이곳에 있는 50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연이은 악재에 화재까지 겹친 화웨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락하고 있는 화웨이에게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인텔과 AMD에 화웨이 반도체 공급을 일부 승인한 것인데요. 기껏 제재를 걸어놓고 자국 기업들에게만 화웨이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인텔과 AMD가 화웨이에 제공할 반도체는 PC용으로 알려지면서 화웨이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 생산에는 차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화웨이 제재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게 된 삼성은 미국 상무부에 일단 수출 허가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승인이 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 삼성이 화웨이 매출 감소 분량은 미국 버라이즌의 5G 장비 납품과 미국 퀄컴사의 파운드리 계약으로 상당 부분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화웨이를 잠시 내려놓고 이참에 다른 타겟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인데요. 이번 화웨이 제재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겨냥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소니의 실적을 견인하는 주력 제품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디지털화해주는 시모스 센서가 대표 상품인데요. 일본 언론들조차 이번 화웨이 제재로 소니가 수천억엔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주가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4.9%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특허청에 아이소셀 비전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번에 출원된 상표는 TOF 센서 개발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이는 생체 인증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니의 주력 분야까지 점령하기 위해 칼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며 화웨이 다음으로 텐센트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게임 업계까지 이어질 가운데 중국의 게임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 기업들의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